몰랐어요. 예. 자, 이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이거는 아주 FAT 1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아까 답은 여러분 찾을 수 있었죠. 매도가능증권은 영향 없다. 왜? 평가니까 손익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바로 판단해 주시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어떻게 됐지? 전기에 평가한 것과 단기에 평가한 것, 그것만 직접 비교하시면 돼요. 단기매매증권은. 자, 이거를 분계로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 워드에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워드에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2019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한 주당 2만원에 취득하였다. 이거를 한번 분개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초라고 했습니다. 2019년 초.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일 테니까 이걸 좀 키워서 제가 써드릴게요. 2019년 초. 자, 그러면 2019년 초에 단기 매매증권이었을 때 취득시 분계는 2019년 초에 취득했어요. 그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그렇죠? 자, 100주 2만원이면 200만원입니다. 100주 2만원이면 200만원. 예. 대변은 현금으로 다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는 전부 현금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증가된 거래입니다.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이렇게 되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겠네요. 계정과목만 달라질 뿐입니다.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이 매도가능증권으로만 바꾸면 돼요. 취득시 분계는 계정과목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이 매도가능증권으로만 바뀐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기매매증권도 자산이요. 매도가능증권도 자산인데 이 자산은 당좌자산이고 여기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투자자산. 그 차이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2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 증가했어요? 한 주당 2,000원씩 100주면은 20만원인가요? 예. 20만원. 이것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네, 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더, 장평을 더 줄까? 80을 60으로? 70, 장평 70 주면 되겠네. 네. 그래서 보이죠? 자, 거래의 결합 관계를 써볼게요. 요 밑에다가. 자, 거래의 결합 관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예. 대변은 뭘까요? 예,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그러면 이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 자산은 역시 투자 자산의 증가가 되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예, 자본 증가가 되고, 이거는 기포가 된다. 기포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걸 너무 기니까 그냥 기포라고 쓸게요. 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매도하는 증권은 기포다. 자본 증가.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쪽은 수익이 발생했다.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발생하니까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주겠죠. 20만 원만큼. 근데 여기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안 줘요. 자산은 증가했는데. 자본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날도 평가를 합니다. 18,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차대변이 바뀝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가서 감소합니다. 40만원. 왜 40만원이냐? 22,000원이 18,000원으로 한 주당 4,000원 하락하기 때문에 40만원이 감소하면서 자산 감소가 되고요. 차변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40만원이에요. 평가 손실이. 예, 복사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 조심하시고 필기하실 때는 이게 4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비용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날 가격이 18,000원이 되면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는 비용 발생 40만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예,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4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매도가능 증권은 어떻게 되느냐? 매도가능 증권은 전기의 평가 이익이 있잖아요. 요것이 다음 결산 때 또 평가할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자, 18,000원짜리가 22,000원짜리가 18,000원이 되니까 이것도 대변에는 그냥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가 되고요. 금액은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의 감소가 일어나죠. 자산 감소. 자, 18,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은
18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22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 이때 200, 여기에 20. 그래서 합치면 220. 그런데 12월 31일 날 18,000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180이 되니까 40만 원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가 되는데 차변이 복잡해져요. 이 차변에 전기에 이 평가가 없었다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 하면 되는데 전기에 저러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상계시킵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상계시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20만 원만 되는 겁니다. 20만 원만. 그러면 거래의 결합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의 결합관계는요, 이 두 개가 다 자본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똑같아요. 자본 감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감소한 거다.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본 감소 40만 원, 자산 감소 40만 원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답을 찾는 거에서 보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했을 때는 교환 거래란 말이에요. 교환 거래. 손익이 전혀 없어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없어요. 손익계정으로. 그러니까 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답을 찾은 거고. 요거는 비용이 발생했죠. 40만 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답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40만 원 감소, 단기 손익이 40만 원 이익이 감소한다를 찾은 거예요. 비용 발생 4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마 FAT 1급 시험에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일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것과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거. 그 분계가 여러 번 해야 그게 자리를 잡아요.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가 굉장히 복잡스러워요. 아까 책에 있는 거 그냥 쓱 하고 지나갔지만,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그때 자리를 잡도록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거래는요, 지금 우리 교재 본문에서 그렇게 내용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아까 인쇄도 해드렸고, 지금 이것도 여러분이 또 적으셨어요. 적은 건 잘하신 거예요. 내 손으로 적는 거하고 강사가 제공하는 인쇄물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하고 차이가 있죠. 적으면서 하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을 때 또 혹시 잘못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인쇄해서 드릴게요. 인쇄해서. 여러분 6번 문제, 아니 6번 문제가 아니라 지금 7번 문제죠? 7번 문제의 보충 자료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 교재에 330쪽 7번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340쪽 7번 문제의 보충자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차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인쇄시키면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간 사이에 인쇄해가지고 내일 나눠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은요. 이제 8번 문제 풀 차례죠? 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래요. 2020년 12월 2일 주식거래로 인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이랬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날 매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도 공식으로 알아주시는데, 매도 가능 증권 매각으로 인한 회계 처리를 할 때 처분 손익은 무조건 처분 금액 빼기 취득 금액으로 계산하면 돼요. 처분 금액 빼기 취득 금액. 자, 일단 한번 답을 맞춰보고 정말 그런지 분개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12월 2일 날 매각했다고 그랬어요. 매각 거래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처분 손익이 얼마냐 이게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처분 손익을 구하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볼 것도 없이 얼마에 처분했느냐, 처음에 얼마에 샀느냐, 요 두 개만 확인하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처분을 얼마 했는가 12월 2일 날 보니까 100주를 1,100원에 각각 주당 1,100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분 금액은 110000 11만 원에 처분했죠. 취득을 얼마나 했나 보세요. 네, 9월 4일 날 100주를 1,300원에 취득을 했죠. 그러면은 130000 13만 원에 취득한 거예요. 자, 11만 원에서 13만 원 빼면 마이너스 2만 원이죠. 예. 그래서 처분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만 원짜리를 답으로 찾으면 됩니다. 2번이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만 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다? 얼마에 처분했는가 확인하시고, 이걸 얼마에 샀는가 확인해가지고 빼면 돼요. 그래서 돈이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요, 처분이익, 음수로 나오면 처분 손실이 되는 것이죠. 이건 분개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답을 빨리 찾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네.
자, 여기서 요때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취득시 분계. 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3만원 되겠습니다. 대변에 모두 현금 거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3만원 이렇게 분계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시켰고요.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날 2019년 결산일에 주당 공정가치가 1,400원이 되었으므로 한 주당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원씩 100주는 만원이죠. 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평가 이익. 그래서 만원 인식하는데 이 거래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차변의 자산 증가가 되고 대변이 이게 수익이 아니라 자본 증가를 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기포에 해당되는 자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에 매각을 합니다. 100주를 1,100원씩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은 11만원이 되죠. 11만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짜리를 팔은 거냐, 얼마짜리 무엇을 팔은 것이냐면 대변에 그걸 기록해야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 자 처음에 13만원에 샀고 나중에 평가할 때 만원이 플러스 돼가지고 처분하실 때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 금액은 14만원짜리였어요. 그래서 대변의 자산 감소가 14만원이 됩니다. 자산 감소가 1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자본이 전기 말에 요만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 유보된 이 자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마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그 차감 계정을 없애듯이 이것 또한 여기 와서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줄을 바꿔요. 여기 와서 없어집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너 없어져라. 그리고 차변이 지금 2만원이 작죠. 네. 이거 자본 감소예요. 그리고 나머지 2만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처분. 이번에는 처분. 평가한 게 아니죠? 예,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요게 2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차대변이 딱 맞아요.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자본이 아니에요. 이건 비용이에요. 이건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겁니다. 처분과 관련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차변 14만원, 대변 14만원 딱 대차가 맞죠? 그래서 답을 우리가 이걸 고른 거예요. 이 문제, 아까 8번 문제의 답을 2번이라고 한 것은 이게 분개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이렇게 나온다. 예. 근데 이 문제 하나 맞추려고 이렇게 다 따져보는 필요가 없죠? 예.
요거 이론에서 이게 나오면 이게 2점짜리거든요. 2점짜리. 2점짜리 하나 풀려고 이걸 다 이렇게 풀어서 해보느냐. 이건 나중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답을 찾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에 샀지? 얼마에 팔았지? 그거만. 얼마에 사가지고 최초에 얼마 샀느냐? 나중에 최후에 얼마에 매각했느냐? 요 두 개만 가지고 답을 찾아라 이겁니다. 답 찾을 때는. 네, 그래서 요 분계 가능해야 이걸 왜 매도가능증권 평가, 처분 손실이 2만 원인가를 이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비용이에요. 이거 자본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가 손익만 자본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만 자본이고, 처분 손실은 비용이요.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면 수익이다. 네. 요건 잘 메모하셨죠? 네, 요건 메모하셨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번까지 우리가 풀었고요. 투자자산에서 이 매도가능증권과 단기 매매증권을 비교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유무형 자산에 관한 연습 문제 풀고 부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